존경하고 사랑하는 더불어민주당 남해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출범식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 출범식에 앞서 이춘 작가님을 모시고 행복한 민주시민으로 사는 길이라는 주제로 강연이 있겠습니다. 이춘 작가님 경력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남해 출신 작가님으로 열린사회희망연대 작가, 한국근현대사 전문가, 마창진 위안부 시민모임 번역가, 경남시민활동가 인향만리 작가로서 활동하게 활동하시는 작가님이십니다. 여러분의 힘찬 박수로 이춘 작가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집이 지금 남해 창선에 있고요. 저는 여기서 태어나거나 자라지는 않았고, 저희 아버님은 안태 고향인데, 저희 아버님이 낙향하셨거든요. 그래서 낙향하시고 난 다음에 저희 아이들을 갖다가 아버님한테 맡겼어요. 그렇다고 해서 남해 출신이 되는 게 아니라, 아버님이 2019년도에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에서, 아버님의 동지들을 만났어요. 근데 워낙 장례식 끝나고 나면 다음에 무슨 일이 있으면 꼭 연락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연락이 오셨어요. 그때가 바로 남해 노무현 재단 출범식인가 그렇다고 오라고 그래서 아버님 장례식 때만 얼굴을 뵙고 그렇게 갈 수가 없어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덕현 씨도 만나고 그래서 이제 이 남해에 대한 애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행복한 민주시민 되는 길인데 우리 모두 다 행복하고 싶잖아요, 그죠? 이런 얘기했어요,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옛날에는 왕이 다스릴 때는 왕이 똑똑하면 국민이 잘 살 수 있는데 지금은 누가 똑똑해야 잘 살 수 있다고요? 네, 국민이 똑똑해야 잘 살 수 있습니다. 국민이. 근데 저는 오늘 이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인 줄 모르고 솔직히 이런 분위기인 줄 모르고 많은 것들을 준비하는데 고향 까마귀만 보고도 반갑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좀 서투르고 또 혹시 좀 나와 생각이 다르다 그러더라도 쟤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다 생각이 다를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악의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저는 지옥의 문이 열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야만의 시대가 시작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가 쓴 얘기가 아니라 인터넷 돌아다니는 얘기입니다. 언론은 소설을 쓰고 다큐는 진실을 왜곡하고 여배우는 정치를 하고 정치인은 연기를 하고 종교는 장사를 하고 재벌은 공화국을 꿈꾸고 법원은 판결을 거래한다고. 여러분들과 생각이 다를지 몰라도 좀 몇 가지 것들은 우리가 신문이나 뉴스를 믿을 수가 없게 됐던 건 사실입니다. 너무 거짓말들을 많이 하고 너무 왜곡을 많이 해서 솔직히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진 것이 아니라 언론과 검찰에 의해서 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짜 살기 싫은, 요즘에 뉴스를 보기 싫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안 그러신 분들도 있겠지만 뉴스를 보기 싫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르신도 많은데 이런 걸 하면 안 되는데 이 시대의 희망을 말하는 자는 사기꾼이다. 그러나 절망을 설교하는 자는 개자식이다. 이거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독일 시인 골프 비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엄마 아버지가 다 아우슈비츠 나치에 의해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죽었어요. 그랬을 때 했던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갖고 다 절망만 얘기하는 놈들은 다 개자식이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좀 시원했어요. 그래서 쉽게 희망을 말하지 않되 가벼이 절망에 빠지지 않는 것이 우리 시대에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이름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춘, 외가입니다. 근데 봄춘자예요. 봄의 의미는 또 보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죠? 보다의 명사인 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계절이라는 뜻도 있고 꽃과 새가 꽃피는 계절입니다. 그런데 스프링 노트 그렇게 할 때 스프링도 하잖아요.
있잖아요. 그 스프링 용수철이라는 뜻으로서 튀어오르다는 뜻도 있고요. 또 다른 뜻으로 샘이라는 뜻도 있어요. 솟아오르다. 제 이름을 이렇게 길게 소개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좀 다시 보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보기 위해서 지금 보면 이거 완전 축제죠. 여기처럼 바이올린 연주하면서 막 이렇게 고상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저희끼리 지난주 토요일 날 저희끼리 음악회를 하고 이렇게 춤추고 놀았어요. 패배했는데 이재명을 지지하던 분들입니다. 이재명과 함께 다시 봄. 야, 우리가 봄이 되어 그에게로 가자. 우리는 그 좀 걸출한 지도자가 봄이 되어 우리에게로 다가왔는데 그가 봄이 돼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봄이 되어 그에게로 가자 해서 우리끼리 음악회 아니 콘서트를 하고 놀았어요. 완전 축제처럼 이렇게 고상하게 막 이러지 않고 우리는 막 이렇게 흔들고 추웠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여기 교육감님도 오시고 도의원님들도 오시고 시의원님들도 오시고 이렇게 해서 저희끼리 위로와 다짐의 시간을 한번 가졌습니다. 저희 아버님 사진입니다. 저희 집이 오래된 한옥입니다. 오래된 한옥이래 갖고 지가 나타났어요. 지가 나타나갖고 난리가 나서 막 제가 뭐 찾다가 막 하다가 아버님 사진을 발견했어요. 혹시 이 수가씨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김근태 의원님, 김근태 계시고 저희 아버님이 이분입니다. 잘 안 나타나는데. 네. 2006년도 사진인데요. 열린 우리당 창당했을 때 그때였습니다. 그리고 또 익숙한 사진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누군지 아시겠어요? 사진이 좀 봐요. 이인영 지금 통일부 장관님, 그죠? 그때는 젊은 일꾼이었어요. 그죠? 혹시 이때 다 남해입니다. 남해. 그렇다면 저희 아버님이 정치인이었나? 정치인은 아니셨어요. 사업하시다가 고향에 실패하시고 고향에 1990년도에 내려가셨는데 저희 아버님을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네. 여기 보니까 한마음이라고 아버님 그거 하시는, 네. 예, 저희 아버님이 정치하시던 분이 아니라 1990년도에 낙향하셔갖고 이렇게 그 김두관 군수님도 도와드리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 당시에 아버님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몰랐어요. 근데 이랬던 계기가 저는 이 사진 한 번도 안 아니 사람들은 모르는데 예, 제가 아버님이 2019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그 광산대 병원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아버님이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이번 선거 또 어떻게 하지? 아버지 선거철 아니에요. 2006년도부터 아버님이 선거할 때마다 후보도 내기 어렵고 엄청 걱정을 많이 하셨으니까 2019년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경상대 병원 지나가면서 이번 선거는 어떻게 하지? 막 그래. 아버지 선거 아니에요. 그랬어요. 근데 실제 이런 계기가 된 것이 남해에서 20대 대선을 제가 이렇게 남해 20대 홍문표 씨가 이렇게 그거 해서 이게 다 남해 분들이더라고요. 제가 그 사진을 보면서 아버지가 이걸 보면 참 반가웠겠다. 그 2006년도에 비한다면 남해의 지금의 환경은 얼마나 좋아졌는가. 예전에는 그때 저희 아버님 워낙 그 오래된 집안이라 갖고 별로 이렇게 뭐 그러지는 않았지만 다 민주당 한다면 다 빨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시절에는. 그 시절에는 그래갖고 후보를 내기도 힘들었고 여기서 낸다 하더라도 된다는 가망이 없었고 그러면서 아버님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가끔씩 보면 있잖아 창선은 더 안 나온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걱정하셨어요. 근데 이런 계기가 된 게 그 당시가 바로 2006년도면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죠. 그죠?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다고 했을 때 저도 솔직히 막 마음을 잡을 수가 없었지만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두 분이 봉하마을을 그 차는 멀리다 태워놓고 아버지도 어머님하고 두 분이 왔다 갔다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랬던 계기가 뭐냐면 접니다. 접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박수 고향 분들한테 박수를 받을 줄 몰랐네요. 이거 해갖고 이 사진이 귀한 게 이때는 학교에 학교에 그 형사들이 다 있었어요. 이렇게 집회 시위에서 제가 그 시위한 결과로 제가 얼마나 살았게요? 2년 3개월 살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렇게 박수 받는 게 아니라 그 집 딸내미 이제 큰일 났다더라. 그 집 이제 딸내미 어떻게 할 거냐.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지금 이렇게 마이크를 잡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 보고 내내 욕하잖아요. 그죠? 이런 자유 없었습니다. 언론의 자유 없었습니다. 집회 이렇게 우리가 마음껏 모일 수 없었습니다. 결사의 자유 없었습니다. 이것이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저희 선배들은 학선배들이 많았어요. 학선배. 하고요 하다가 학장을 하다 잡혀가요. 이게 전부 다 학선배예요. 그리고 보통 1년 징역 1년 살고 징역만 3년이니까 갈 때 두드려 맞고 저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때 잡혔을 때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든지 이걸 오랫동안 우리의 얘기를 알리기 위해서 고가도를 위해 막 달려갔어요. 성균관대 남학생하고 저하고. 근데 로마 군단처럼 전경들이 쫙 오더니 갑자기 2단 옆차기 해갖고 그래요. 아니 학생들 둘이 있는데 그 군단이 와갖고 2단 옆차기를 해갖고 그렇게 질질 끌고 가고 그렇게 되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게 너무 당연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떠냐면 배가 불러갖고 공부는 안 하고 데모는 해쳐있고 이러면서 욕하고. 근데 저희 부모님들은 엄마 아버지는 그러지 않았어요. 저희 어머님은 딸로 인해서 구속학생 학부모 회장도 하고 또 아버님은 이제 아버지들은 표현을 잘 안 하시잖아요. 표현을 안 하시다가 이제 아버지가 편지를 길게 하시면서 내가 너무 당연하게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런 것들이 너네들한테 그런 짐을 준 것 같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솔직히 이런 사진 잘 안 보이는데 왜 제가 이런 것들 저는 민주화 보상 이런 거 2년 3개월 살았는데 그런 거 신청도 안 했어요. 우리가 그런 거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어렸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상위군인들이 굉장히 무서웠어요. 막 이렇게 팔 없다고 해갖고 막 깽판 부리고 막 그런. 그래서 제가 징역 나오면서 나는 내가 설거지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그런 것을 훈장처럼 내걸지 않겠다.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친구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남해에 저랑 같이 징역을 살았던 그리고 나서 또 징역에 들어갔던 친구가 그냥 여기 있어요. 할 수 있는 일, 저처럼 할 수 있는 일만 하면서 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아는 분들이니까 그거 다 저의 전력을 아는 분들이니까 제가 여기로 와서 어떤 것도 지금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싸워왔다는 것도 다시 한 번만 얘기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깐부다. 혹시나 민주당 여기 오면서 윤석열을 뽑지 않을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얘기한 겁니다. 깐부라는 게 요즘에 동지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윤미향 국회의원 제명 TV만 보면 위안부 할머니들 돈 빼갔느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윤미향 우리 지역 출신의 국회의원으로서 위안부 할머니를 위해서 가장 오랫동안 열심히 싸웠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나가면 마이크도 한번 잡아주고요. 또 같이 저는 더불어민주당 최근에 당원이 됐어요. 최근에 당원이 됐지만
또 우리가 다시 해갖고 또 시민들을 할 때 사회도 보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가족은 결정했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나가는 걸 갖다가 할 때마다 항상 제가 나는 이런 거 나갈 때마다 이렇게 웃고 찍지 사진을. 왜냐하면 그거 젊었을 때 못 누렸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돈 버느라고 못 벌고 못 해봤고 또 하나는 애를 키운다고 못했어요. 근데 지금에는 이제 저도 나이도 들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내가 의사를 표현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싶어서 저는 항상 이렇게 표현하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한 민주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20대 대선이란 대한민국 새 100년의 첫 대선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헌법에 의한다는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됐다고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1919년에서 첫 맞이하는 100년, 대한민국 새 100년의 첫 대선이었다. 1919년 대한민국이 건국한 이후 지난 10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나요? 자, 1919년 우리 그때는 일제 식민지 시대였어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분단이 됐습니다. 해방이 되자마자. 그 다음에 또 어땠습니까? 한국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사 독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민주주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찬란한 민주혁명과 경이로운 경제성장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이 바로 첫 대선이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으로 도약하는 역사적인 전환의 계기가 됐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고 아쉽고 가슴 아픕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선진국 대한민국이 치르는 첫 대선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보고 문재인이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집권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는 2021년 유엔 무역 개발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우리 여기 다 우리나라가 정말 항상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들이 우리도 외국처럼 막 좀 그거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가 그런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고 세계 10위의 경제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대선은 선진국다운 선진국을 만드는 것이 우리 대선의 목표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번에 저는 참 남의 그 소식들 제가 들어보면서 참 열심히 했구나. 열심히 하셨죠, 선거운동? 네, 선거운동 굉장히 열심히 하고 남해에서 이런 대선에서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곳이 남해 사거리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최근에 지금 제가 어머님을 모시고 있거든요. 그 지 때문에 우리 엄마가 병이 났어요. 그래서 어머님을 모시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엄마 핸드폰을 봤어요. 이 이름 지워야 되는데 엄마 핸드폰에 이런 가짜 뉴스에 카톡들이 와 있어요. 하나하나 얽히면 전부 다 가짜입니다. 정말 이거 하나만 갖고도 강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런 가짜 뉴스들이 우리 할머니들, 우리 어머님들, 우리 삼촌들 모두의 그 카톡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언론들은 제대로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가리는 벼락치기나 당일치기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실현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더라도 이렇게 이게 하루 이틀이 온 것이 아니더라고요. 요즘에 진짜 그 어르신들 의료보험 혜택, 그 다음에 저희 어머님도 요양사가 오시거든요. 이런 거 전부 다 노무현 대통령 때 했던 일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것도 모르고 내내 그렇게 막 군에서 하는 여러 가지 복지 정책들 참여하고 난 다음에 대통령 욕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권 심판이라는 걸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왜 그렇게 되느냐? 우리는 민주주의 교육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민주주의 교육을 받았습니까? 반장선거나 해왔지만 그 반장선거조차도 돈 있고 빽 있고 이런 사람들이 다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민주주의 성패는 도시에서 투표장에서
교실에서 갈린다. 교실에서 민주주의를 길러내지 못하는 나라는 결코 기품 있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 교실은 민주주의 훈련장이기에 한 나라가 성취한 민주주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다. 왜 우리 이거 혹시 좀 이해가 안 간들지 모르지만 이번 대선은 서울대 3명과 아주 어렵게 공부했던 서울대 출신이 아닌 사람과의 대결이었습니다. 근데 그 윤석열보다 이재명이 못했습니까? 토론회를 보면 윤석열은 몰라도 너무 몰라요. 무식해도 너무 무식하고 좀 아는 게 없어요. 근데 그 아는 게 없는 것을 갖다 아는 게 없고 그런 수준을 갖다가 우리가 뽑았으면 그게 우리 국민 수준인 거예요. 민주주의라는 거고 그렇습니다. 다수 의견의 원칙에 의해서 하는 것을 승복해야 돼요. 근데 저는 그 대선 후보들 안철수도 그렇고 신상정도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참 공부만 잘하면 아나부인이 되는 오만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똑똑하다는 것만 생각했지 말 안 하겠습니다. 자, 근데 그것이 왜 그러냐. 우리 교실에서 길러낸 1등들, 정규 1등의 행태를 한번 보십시오. 의사들 어떻게 했습니까? 공공병원 확장에 반대하는 시위에 나선 의사들, 양성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에 관여한 판사들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 피의자로부터 항응을 받은 검사들에게 불기소 처분으로 하는 검사들, 그들이 공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교실에서 정규 1등들이 키운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여기 엄청 공부 잘하신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 정말 우리는 모두 다 주눅 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살지 못하는 건 혹시나 많이 못 배웠을까 아닐까. 저도 재수해서 대학교 들어갔지만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근데 요번 선거 딱 보면서 그랬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뭐 때문에 그러느냐. 제가 민주 속에서의 파시즘이라는데 민주주의 속에서의 독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쟁합니다. 공정한 것이 아니라 경쟁이 우선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무엇을 팔았더라도 밟고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이제는 선진국다운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것은 통용되지 않습니다. 같이 살아야 됩니다. 우월의식입니다. 세 번째, 아니 강남의 부자들이나 재벌들은 윤석열을 찍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건물도 없는데 왜 돈 많은 사람의 권위를 보호하는 윤석열을 찍어야 되냐고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강자와 동일시합니다. 우리 내부 속에서 약자를 혐오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동조 습성이 있습니다. 누가 욕하면 같이 욕합니다. 그 다음에 폭력적이에요. 비판한다는 것에 있어서 너무 많이 폭력적이고 조롱합니다. 공격합니다. 그리고 흑백 논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선거운동 닭다리를 하려고 해도 닭다리가 안 되었던 이유입니다. 예, 2017년도에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대선 경선을 패배했을 때 했던 연설입니다. 좋은 경험했다. 우리의 진심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구나. 우리가 더 많이 준비해야 되겠구나. 우리의 정성이 아직 부족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자. 우리에게는 아직도 많은 일이 남아있습니다. 우리에는 전투에서 졌지만 거대한 전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뭘 준비해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실력을 키우고 하루에 1시간이라도 일상적인 실천을 하여 그것을 통해서 거대한 태풍을 만들어내는 날갯짓을 지금부터 시작합시다. 거대한 태풍이 나의 날갯짓에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근데 일상적인 실천을 갖다 하자고 해서 우리가 거리를 나간다고 여기서 뭘 하겠습니까? 진실을 알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역사는 이렇게 기록할 것이다. 이 사회적 전환기의 최대 비극은 악한 사람들의 거친 아우성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의 소름 끼치는 침묵이다.
우리 주변에 보면 윤석열 지지해도 굉장히 사람 좋으신 분들 많습니다. 측은지심을 가지고 있어요. 네? 네, 그만큼 다릅니다. 측은지심을 갖고 있는데 식인지심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옳고 그른 것에 대한 것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 법정 스님이 한 말인데, 침묵해야 할 때 분노하는 것은 화를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다. 분노해야 할 때 침묵하는 것, 용기를 다스리지 못한다. 저항해야 할 때 침묵하면 불종은 습관이 된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 딱 좋은 때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남해여성위원회가 출범할 때, 이때 가장 좋을 때, 지금이 좋을 때다. 왜냐하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 막 민주당은 할 수 있다라고 외치는 경우가 20대, 30대 개혁의 딸, 개딸이라고 하는 친구들 때문에 엄청 힘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 마지막으로 다른 내용도 있지만 딱 한 가지 하겠습니다. 옛날에 남해에서는 유배에 오신 양반들이 남해 있던 사람, 아내랑 이렇게 여자랑 결혼하게 되면 아내는 상인이고 그 다음에 양반이랑 결혼하면 아들은 중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말 습관이 어떻게 되냐면 하시게, 아들 보고 하시게, 하게, 엄마 보고 단말 비슷한 게 바로 그런 습성입니다. 아들은 중인이고 엄마는 상민이고. 그런데 이제 여성들이 일어날 때가 됐습니다. 여성들이 정치의 주인으로 되어야지만 바로 자기의 권익을 할 때만이 바로 국민이 주인인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내용 강의를 해주신 이춘 작가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